책을 숙제처럼 할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문학 독서를 너무 강요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독서 습관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읽기 독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 읽기 독립이라는 말을 쓴과 동시에 뭔가 이거 꼭 해내야 되는 아주 절대적인 과업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 깨우치는 게 보통 한 7세 전후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너는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책도 혼자서 읽어라 라고 되게 이걸 잠자리 독립시키듯이 뚝 잘라 떼내시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구구단을 노래 부를 때 이렇게 구구단 노래를 해서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곱셈을 해낼 수는 없어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다음 단계를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음가를 알았다고 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까지 아이들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을 안 읽간 읽기 독립이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문장의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 책이 재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읽기 독립이 아니라 스스로 읽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생각 주머니가 좀 커져야 돼요. 상상력도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는 게 어느 순간 답답해져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읽을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예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만화 있는 거 저는 사실 학습 만화를 반 이상 권장하거든요. 학습 만화가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의 진입 장벽을 낮춰줘요. 우리 왜 마법 천자문 같은 거 아이들이 읽으면서 싸울 때 불화 하면서 공격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자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 영문법 책을 만화로 읽으면서 사실 뜻도 잘 모르면서 단어를 막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효과는 분명히 발휘를 하는데 문제는 학습 만화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어떤 내용과 이런 상상력 또는 글을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주기보다는 이미 그림으로 다 재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는 읽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봤다가 어울립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만들어내긴 좀 어렵거든요. 흥미 유발까지만 생각을 해주시고 아이들 쫙 보셔서 얘가 이걸 좀 관심 있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밥책을 꾸준히 제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애는 아무리 갖다 줘도 안 읽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안 읽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아이들 취향이니까. 근데 그 중에 책을 펼쳐서 읽어주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10권 갖다 줬는데 그 중에 한 권이라도 읽으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만화로 키운 관심의 씨앗을 글밥책으로 계속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숙제처럼 할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이라고 하는 건 좀 편안하게 읽는 거여야지 되는데 아이들에게 자꾸 숙제처럼 주어주시면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책 읽어야 돼 라고 하면 애들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30분 읽었으니까 땡이에요. 더 이상 안 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 내에서 재미를 느껴가지고 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읽어 나가야지 되는데 자발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책을 학습의 영역으로 넣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영수 과목의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고학년이 되면 책은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학년 되고 중학생만 돼도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책을 읽어야 되냐면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좀 틈틈이 자기 전에 스스로 읽어야 돼요. 이런 시간에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되려면. 근데 숙제로 할당해 주신 아이들은 절대 이 시간에 책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되고요. 꼭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비문학 독서를 너무 강요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읽으면 너무 좋죠. 배경 지식이 되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아이들에게 양분이 되기는 할 텐데요. 그리고 또 진로를 강화하는 면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요. 그런데 벼룩이 잡겠다고 초과삼간 태우실 수가 있어요. 이 독서 습관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어도 읽어 나갈까 말까 한데 아이들한테 비문학 책 그 다음에 진로 독서 이걸 밀어넣게 되면 아이들이 이거를 자기의 좋은 취미생활로 남기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 집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집 공부를 7년째 하고 있지만 절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면이 없는 아이인데 책도 조금 이렇게
약간씩 이게 협박을 조금 하면서 해야 겨우 읽을까 말까 하는데 최근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책이 좀 빠져 있어요. 이게 전체 책이 20-30권 정도 되는 거라서 웹소설을 이 책으로 만든 거라 가지고 책이 좀 방대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사달라는데 제가 안 사줬어요.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말 거를 굳이 사줘야 되나 싶어서 안 사줬더니 학교에다가 본인이 학기 초에 신청해가지고 거의 독점적으로 혼자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이걸 읽더라고요. 위험해서 하지 말라고 하기는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때 제가 진로 독서를 시켰거나 비문학 독서를 시켰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 책 자체가 재밌으니까 밤에 막 혼자 불 켜놓고 책을 읽을 정도로 이걸 푹 빠져서 읽고 있거든요. 이 취미가 꾸준하게 남아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가장 친한 친구로 취미생활로 남길 수 있도록 공부의 영역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끊임없이 들이댑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이 책을 좀 읽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요. 저희 집은 금요일이 책요일이라고 불러요. 이때 애들이 왜 자라 그러면 엄마 나 이거 책 조금만 더 읽을게 그럴 때 있거든요. 책이 재밌는 건지 안 자기 위한 핑계인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뭐 어찌됐든 책을 읽겠다고 하는데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쭉 보고 있으렴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고민하다가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부담이 없는 금요일날 그날은 공부도 좀 빼주고요. 12시까지 실컷 책 읽다가 잘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과자도 같이 사다가 같이 먹고요. 음료수 주문도 받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뭐 배달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음료수 주문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주문 받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아이들이 책 자체가 즐겁기보다는 이 분위기를 즐기면서 놀이처럼 하게 되는 거죠. 음료수 주문받고 책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북카페입니다.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책을 좀 즐겁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이고요. 늦게까지 안 자도 된다 그러니까 안 자기 위한 방패로 그 다음에 좀 해방감 갇힌 것이 들어서 책을 좀 즐겁게 읽게 돼요. 이때 꼭 책을 읽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책을 같이 읽고 그 책을 영화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책으로 같이 봤고 이걸 영화로 보니까 이거 각색이 이렇게 됐네? 와 내가 상상했던 게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네? 저 주인공은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좋지 않았을까? 여기 집이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독후 활동이라는 걸 좀 딱딱하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책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각 주머니를 키울 수도 있어서 책을 읽은 걸 영화로 함께 보는 활동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